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 안에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앞에 서두 부분 요약하는 거 제외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살펴보면 비전은 학생은 즐겁게, 교원은 가볍게, 학교는 새롭게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가볍게, 새롭게. 그래서 이건 학교는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고, 교원의 업무는 줄이면서도 학생이 이 자기의 이 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아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비전으로 보여집니다. 목표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서 AI DT,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핵심 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 관리 개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디바이스 운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요거 제가 그때 잘 모르고 AI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밑에 함께 공부하시는 구독자님 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 디지털 텍스트북인가 봐요. 그래서 AI DT는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 학교도 정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학교에 도입되었을 때 이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디바이스 운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부터 이제 내용 연수가 끝나서 폐기될 때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체제를 조성하겠다라는 거고, 디바이스 보급의 방식도 현재 이제 구매를 해서 학교에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임대나 공동구매나 개인 구매 등을 통한 지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면 디바이스의 보급, 관리의 체계화, 그리고 질을 제공하겠다.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그러한 기계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질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모든 학교에서 적용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그램을 열고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학교별로 이런 인터넷, 온라인에 접속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AI DT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고 실제로 활용이 되었을 때 문제 없이, 막힘 없이 학생들은 즐겁게, 선생님들은 가볍게, 그리고 학교가 새롭게 이렇게 이 변화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이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네트워크 고도화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우리 앞서 살펴봤겠지만 지금 스쿨넷 보통 1GB 수준의 이 속도와 양으로 학교에 이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10기가 수준으로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네트워크에서 간혹 문제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막힘없이 빨리 지원이 돼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대 효과를 보면 문제가 없도록 학교 네트워크의 속도,
접속의 안정성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을 지원하겠다. 앞서 우리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들을 살펴봤었는데 이 기기를 관리하고 학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보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업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과 또 그 수업을 하기 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 스마트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튜터를 지원하겠다. 또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 예를 들면 기기라던가 무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테크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기관이 마련된다면 선생님들의 인프라 관리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결국 비전에 나오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체계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디바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인력과 기관을 통한 학교 현장의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 디지털 인프라 업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요. 디지털 인프라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전문 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업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기대 효과를 보면 유기적 협력 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과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 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별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 관리 개선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세부 과제로 첫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디바이스 운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전에 디바이스 테스트 랩을 만들어서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과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기보급된 이 스마트 기기의 기능 및 콘텐츠의 작동에 대한 사전 점검을 올해 6월부터 실시를 하고요. 밑에 이제 이 디바이스 테스트랩 구축 방안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 현장과 동일한 수준의 교실 환경 그리고 이미 보급된 디바이스의 기종을 확보를 해서 이 개발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 구축된 환경 안에서 구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이 교육 장면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이제 접속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적 정보 등을 전송을 해보고요. 수업 중에는 학습 시간표에 맞는 교과서가 표출이 되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가 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개인별 학습 데이터를 이 통합 관제에 하는 시스템에 전송을 해서 추후에도 이 아이들의 학습 이력이 안전하게 기록되고 또 기록된 것들이 추후에 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이터 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국 학교 실태 점검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에게 하나의 그 스마트 기기가 부여되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급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요. 또 이미 보급된 이 스마트 기기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안전한 디바이스 사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다 보면 디지털 매체에 과노출된다거나 또 유해 정보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던가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하는 등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기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2024학년도 하반기에 마련을 하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이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에 이용되는 기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MD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MDM에서는 아까 우려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또 유해 앱에 대한 접근, 또 분실 도난에 대한 것들, 또 여기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자동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하게 선생님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연수,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장학 자료들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보급을 한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는 인프라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학생의 원활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저소득층 학생의 디지털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프라를 지속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학생에게 하나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학습 공간에 기가급의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필요한 학교에는 모든 학교는 아니겠지만 시범적으로 스마트 교실을 지속 구축해 나간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이제 스마트 교실과 관련된 구성도 그리고 구축 사례 등이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둠별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자기들 스마트 기기가 있고 전체 화면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칠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PC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서 이 학생들 간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디바이스 관리와 관련된 두 번째는 전 주기적 디바이스 관리 체계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성능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파손, 고장, 분실 시 책임 변상의 범위, 또 처리 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디바이스 관리를 위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무인 보관함에 넣어 놓고요. 이 기술자가 와서 이 기기를 수거를 해서 정비를 한 후에 다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선생님들이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거고, 이 무인 보관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 기기가 들어오면 아마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경북 교육청에서는 이 디바이스의 품질을 아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활용해서 이 보급된 것들을 관리하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관리 인력이 다시 잘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재배치를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폐기를 하더라도 자원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및 일본 사례가 나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처리 절차라던가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매뉴얼화 하여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하나의 콘센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예정인데요. 현재는 이런 충전 보관함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천장형 콘센트나 우리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좌석형 콘센트 아니면 학생 사물함에 콘센트를 넣어서 쉬는 시간이나 혹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관리하는데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학교별 디바이스 보급 현황이라던가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 관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시각화한 예를 보면 학교를 들어가면 이 학교의 기기가 몇 대고 보급률은 몇 %고 또 어떤 유형의 기계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또 학년별로는 어떻게 되었고 또 네트워크 사용량 까지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학교별 활용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바이스 보급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개별 통합 구매를 시도교육청과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통합 구매해서 학교에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임대, 공동 구매, 개인 구매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개인 구매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보면은 단기 과제는 임대를 할 수 있게끔 또 중장기 과제로는 이제 학교가 아니라 이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관련된 에듀테크 혹은 스마트 길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개인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밑에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임대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 디바이스를 임대해서 보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달 임대 품목을 노트북에서 태블릿까지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구매는 하면 비용은 저렴해요. 임대를 하면 비용은 증가합니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포함하여 구매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임대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죠. 내구 연한을 구매를 했을 때 의무 사용해야 되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에서 6년 더 길게도 가능하겠죠. 계속 그 연장을 한다면. 근데 이럴 때 좋은 점은 학생 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내구 연한 종료 후에는 교육청에서 폐기를 하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후에 임대업체 기기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 구매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디바이스 보급의 편의성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공동구매 방식 지원 등 디바이스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전담기구의 역할은 뭐냐면 공동구매 협상 전문단 구성해서 이제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고요. 수요조사 및 평가 기준, 사양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토대로 평가 협상, 실시 및 계약 체결을 토대로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또 인터넷 같은 경우도 기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전담기관에서 이렇게 통신업자와 계약을 맺고 학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행정 업무가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도 줄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전문기관에서 필요한 그런 설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조금 더 학교 교육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전문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계획 중에 개인 구매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처럼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개인 소유 기기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이 기기를 구매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야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밖에서 마음껏 이미 구매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겠다. 기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토대로 온라인상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AI 디지털 교과서 구동 대비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전국 학교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진단을 통해서 유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조치로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기도가 한 2,500교 정도인데 6,000교 정도면 거의 모든 학교를 점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를 보면 현황 조사, 환경 분석 진단, 개선 방안 제안, 그리고 현장 개선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빵빵 잘 터지냐.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학교 아니라면 특히 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반 교실과 교과 교실, 그다음에 특정 교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교실들과 같은 경우에는 잘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이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여기 잘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네트워크 고도화 기반 구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이 학교 네트워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속도나 아니면 교실 안에서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이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 이 인터넷 사용량이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디지털 테스트 랩을 토대로 시험을 해보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의 네트워크를 현행 1기가에서 10기가까지로 늘려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전 예보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AI 기반 교육 확산에 따른 트래픽 사전 대응을 위해서 이게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유무선 네트워크 및 AI 디지털 교과서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7개 교육청의 스쿨넷, 또 10개 교육청의 학교 무선 인터넷 막 21만 대를 관제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육청의 스쿨넷과 무선 인터넷망을 통합 관제해서 사전에 이 트래픽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제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통합관제 총괄을 맡고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운영은 이 밑에 나와 있지만 한국지능정보협의회에서 이제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디지털 학습 데이터 이 학생들이 공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캐리스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학교 네트워크의 담당자를 연수를 토대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학내 및 교육청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네트워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연수를 도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걸 토대로 학내 담당자는 네트워크 구조 및 개념을 이해하고요. 장애 유형별 대처 방법 중심의 기본 교육을 토대로 학교 안에서의 작은 문제들은 그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 이론, 실습 및 보안 대응 중심의 전문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문 인력들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직 주무관님들이나 교육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실제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학교 네트워크 안내서를 발간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른 학교 네트워크 운영 관리 안내서를 개정해서 발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장학 자료처럼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활용이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보면 가장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AI 기반 교수학습 시대, 학교 디지털 인프라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에 디지털 튜터 및 테크 매니저를 병행 지원한다. 그러니까 인력을 디지털 튜터와 테크 매니저를 병행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학교에 배치된 디지털 튜터가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요. 지역별로 배치된 테크 매니저가 관할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테크센터와 테크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은 거점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디지털 튜터는 학교마다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좀 비교해 보면 디지털 튜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 교사의 디지털 수업용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요. 또 학생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격차 해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초기본학력처럼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도 아이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단해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범위는 학교 단위고 뭐 기간제 근로자나 강사의 형태로 이제 이분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전중 후를 지원하고요. 수업에 필요한 디바이스 준비 및 정리,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에 반해서 테크 매니저는요, 이 거점형 테크센터에 소속되어서 이 관내 초중등학교의 디바이스, 네트워크 장애 사전 관리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전담하고요. 이 거점형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고, 이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학교 내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관련 장애 발생 시 기술적인 해결을 하고요. 관할 지역 학교 인프라 거점형 전후 관리를 한다. 근데 현재도 이런 학교에 선생님들의 기기나 혹은 네트워크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 것들이 망가질 경우에는 이제 뭐 한두 대 되지만 이제 사전 사후 뭐 그리고 전주기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마 마련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AIDT 수업 및 디바이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튜터 지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지털 튜터를 양성하는데 이제 올해는 1,200명을 양성을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보조 및 디바이스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튜터가 양성이 되면 이제 기준이 있는데 배치 기준이 학교 수 기준 안배된 인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도별로 학교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급에 따라서 이제 초등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중고가 추후에 그리고 대규모 학교에서 작은 학교 규모 등으로 우선 배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튜터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년, 적용 과목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역할이
교수학습 지원, 수업 중 또 수업 전후의 교수학습을 지원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디지털 기기를 준비하고 그 안에 컨텐츠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세팅하고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나면 또 그걸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용 계정 관리와 같은 플랫폼도 관리를 하고 디바이스 등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행정 업무, 또 유지보수 업체 관리, 기기 대여 및 에듀테크 구매 계약 관련 행정 업무, 또 기타 학교 및 담임교사의 요구,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는 디지털 교육 지원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 한 명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큰 학교에는 한 2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튜터 지원단을 운영하는데요. 튜터 운영교의 튜터, 그리고 관리자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 및 워크숍, 시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튜터 운영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을 위한 테크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형으로 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고요. 이 테크센터에는 이제 이 테크 매니저가 상주를 하면서 이 관련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그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이제 기기나 네트워크 관련된 장애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거점형으로 어떤 업체에 맡기든가, 현행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 매니저는 이제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테크센터에 소속되어 관내 초중등학교의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의 장애에 대한 사전관리, 사후 대응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크센터가 이렇게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디지털 튜터를 활용해서 가벼운 사항들을 자체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테크센터에 문의를 해서 테크 매니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되겠지만은 이 업체를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러한 우리 테크 매니저나 테크 센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학교 현장에 디지털 활용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체계 기반 구축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학교에 잘 구축되고 교육 장면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인프라 추진 체계가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인프라, 예를 들면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요. 기능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프라 전담 지원 조직 예시를 보시면 이 기획 부서에서는 이런 정책들이나 법령 제도들을 개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계약, 구매, 보급, 그리고 충전, 유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스쿨넷, 그리고 유무선 인터넷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원 체계에서는 이 보급된 것들에 대해서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테크센터, 그다음에 디지털 튜터, 테크 매니저, 그리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인프라 협의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력 확충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표창도 확대하고요. 역량 강화 연수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관계기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그다음에 무선망, 디바이스, 디지털 튜터 이런 것들이 부서가 다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실무 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이 연계성 있게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또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교육부에서 그 디지털 인프라 담당관이 간사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현장 소통이겠죠. 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아마 발생할 거예요. 사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테스트랩을 만들어서 다양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험을 또 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장 소통을 원활하게, 그래서 관리자, 교원, 학부모, 특히 학생과 교사가 수업 장면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면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관리 개선을 총괄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들을 한다. 이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디바이스와 관련된 것들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을,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디지털 튜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세부과제 일정과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비 디바이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테스트랩 운영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낸다고 하고요. 또 네트워크나 무선 스마트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안전한 디바이스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인프라가 학교 안에 구축돼서 학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주기적 디바이스 관리 체계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유지관리 가이드도 만들고 디바이스 충전 환경을 현행 통 안에 넣는 것에서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죠. 또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런 학교 현장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얼마나 보급되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또 디바이스 보급도 현행 통합 구매를 해서 학교에 주는 거에서 임대라던가 전문 기관을 활용한 공동 구매, 또 바우처 지급을 통한 개인 구매까지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구동 대비 전국 학교의 네트워크를 점검을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개선을 해 나가겠다. 두 번째,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네트워크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현행 1GB에서 10GB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학교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트래픽 같은 것들을 관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관제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 연수를 하고요. 매뉴얼을 보급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 네, 과제 3.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수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튜터를 양성해서 배치를 하고 이 수업 전중 후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 디지털 활용 능력과 같은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 AI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수도 진행할 수 있게 배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통합 지원을 위한 거점형 테크센터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테크 매니저가 있어서 학교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체계 구축이 있었는데요. 업무 체계를, 시도교육청의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인력 확충을 지원해 나가겠다. 또 이 사람들의 역량을 제고해서 학교 현장의 지원을 내실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관계기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NI, 캐리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였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렇게 3개까지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또 전문위원회 운영을 토대로 민간의 전문가와 이 교육부의 업무 담당자,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육공동체 의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정립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올해 전부 다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밑에는 이제 시도교육청 스마트 기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100%가 넘는 데도 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73%입니다. 곧 100%가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중등 교육부에서 안내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과제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를 개선하겠다. 네트워크 환경도 고도화하겠다. 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과 기관을 개설해서 지원하겠다. 또 이러한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력 관리를 위한 협업 체제를 만들겠다. 의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장면은 굉장히 흔한 장면이 될 것이고, 선생님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교육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잘 개선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되었을 때 내실 있게 또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직 시험이나 혹은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은 이런 거였고, 교육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업무 경감, 그리고 이제 각 기관의 칸막이 없는 협력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들을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경기도 전문직 2차 전형이 있죠. 남은 시간 차분히 공부하셔서 2차 전형 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들 허투루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또 촘촘하게 이렇게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가셔서 침착하게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서 답변하시고 나오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매번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늘 지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해 가시는 우리 구독자님 되시기를 바랍니다.